안녕하세요.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김혜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스말러그형 초등영어 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문 타이틀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초등에서 영어 독서를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책을 많이 읽는다면 영어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면 아이들이 즐겁게 읽고 또 이를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새로운 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요. 또 영어 책에는 다양한 문화가 포함되어 있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로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관한 연구 또한 실험 연구들은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와 아날로그 방식을 통합한 영어 독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읽기가 영어 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외국어 교육에서 읽기는 언어 입력원으로서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읽기를 함으로 인해서 읽기라는 언어 기능을 통해서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타교과 내용들이 많이 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타교과를 통합하고요. 또 영어 전담 교사가 아닌 담임 교사가 또 이러한 그림책을 아침 5시간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함께 읽는다면 목표 입력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말하자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그리고 또 영어 교육과정 그리고 또 영어 교과서를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분석 토대 하에서 영어 독서하기에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수업하기에는 챕터북이라고 얘기하는 소설책보다는 그림책이 쉽고 쉽게 또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하는 대면 수업이 아니라면 이제 원격 수업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또 어휘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같이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휘 및 쓰기 앱을 탐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말러그 영어 독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균형을 맞추면서 할 수 있을지 독서 수업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었던 영어도 아니네요. 세 번째에 해당되었던 어휘 및 쓰기 앱 탐색에서 실제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선생님이 이제 다니면서 어휘를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어휘 학습용 앱을 사용하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학습용 앱을 제시했고요. 여기서 몇 가지는 나중에 또 예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읽기를 하면 읽기만으로 끝나면 참 아깝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책과 연계해서 간단한 쓰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쓰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잘 못 쓰면 어떡하 하는 염려도 할 수 있는데요. 못 쓰는 상황대로 조금씩이라도 단어 수준이라도 써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앱을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동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QR코드로 쓰는 작품을 또 후반부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영어 독서를 뭐 담임 선생님도 좋고요, 또는 교과 선생님이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교차로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뭐 다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도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에 모였을 때 하고, 어휘 활동 같은 것은 또 온라인으로 해보고, 또 유튜브로 그림책을 이제 듣고 또 뭐 따라 읽고 하는 것은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교실에서도 온라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교육을 받든지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교과서의 내용과 진도에 맞춰서 그림책을 적절한 연관되는 그림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읽는다면 영어적인 면에서나 또한 그러한 교과서에서 담겨 있는 주제를 확장하는 면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독서를 하는데 또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죠.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뭐 최소한 그 미니멈 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으면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3, 4학년군은 이제 주당 2차 시의 수업을 하죠. 그리고 5, 6학년군은 주당 3차 시의 수업을 하고요. 5, 6학년쯤 되면 이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안에서만 영어를 배웠더라도 영어 실력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과 연계한 영어 독서를 제가 제안을 할 때는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할 때는 이제 3, 4학년군 같으면 학년별로 한 4권 정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5, 6학년 같으면 학년별로 한 6권 정도, 그리고 3, 4학년군 같으면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어휘 같은 그런 언어적인 요소를 조금 더 고려해서 책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5, 6학년군 같으면 바로 그 단원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5, 6학년쯤 되면 다양한 주제들을 좀 더 교과서 안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고려해서 활동을 하면 아이들의 좀 사고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 단원과 연계한 그림책은 이제 20권을 제시했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YBM에서 출판한 교과서의 단원을 기반으로 했고요. 현재 지금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가 거민족 교과서이고 5종이나 있기 때문에 무슨 교과서를 포함할 수 없었고, 사실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 여기서 지금 제가 선정한 것은 어느 교과서에도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3학년에서 뭐 sit down please 같은 지시문, 그 다음에 뭐 how many라는 패턴을 가진 뭐 숫자에 관련된 단어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이런 단어를 하고 난 다음에 연계해서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책을 선정해 봤고요. 예를 들자면 데이빗 고스 투 스쿨이라는 이 책은 데이빗이 학교에서 가서 정말 이렇게 단체 생활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좀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앉아라,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실에서 쓸 수 있는 지시문, 보통 쉬운 것도 나오고요. 조금 더 확장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확장도 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이제 금지하는, 여기 지금 YBM 김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학년 12단원에 나오는데요. 보통 3학년 마지막이나 아니면 4학년 초쯤에는 공업 금지문도 배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웠을 때 이런 Don't let the peasant drive the bus라고 조금 더 확장한 그런 책을 읽으면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4학년쯤 되면 요일을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꼭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YBM 김 교과서에는 보면 What day is it이라는 4학년 13단원에 이제 그 요일이 나오는데요. 미스터 울프스라는 이 울프스 위크라고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일 나오겠죠. 그래서 요일마다 이제 미스터 울프가 하는 일, 그리고 입는 옷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날씨도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보면 3, 4학년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의복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이런 거는 복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은 이제 단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안에서 배울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요일 같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어휘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의 부담이 큰 이런 또 단원일 경우에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제시해도 좋을 책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년은 사실 실수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영어의 난이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책을 선정을 할 때는 단원에 해당되는 의사소통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단원에서 제시하는 그 주제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5단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요거는 이제 직역을 해도 뭐 너가 시간이 날 때 뭐 하니, 즉 말하자면 취미생활 뭐 하니, 뭐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뭘 하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가 활동으로 이제 뭘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또 재미있었던 것은 이 책에서 이제 그 4차 시인 스토리 타임에 이 아이가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에 책을 읽는데 마침 책을 읽는 그 책 내용이 북극 봄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 No Bears라는 그림책과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이 아이가 이제 심심해서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책을 쓰거든요. 참 재밌게 얘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도 책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아이들이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재미, 그런 것들이 훨씬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타격과와 연계해서 영어 독서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림책들이 정말 좋은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특히 과학에 대한 주제나 미술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는 책들을 읽을 때는 또 과학과 미술과 연계해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좁혀 읽기 기법을 활용해서 책을 이제 선정해서 읽어도 좋은데요. 좁혀 읽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같은 주제의 책을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같은 작가가 쓴 몇 개의 작품을 읽으면 한 작가가 가지는 스타일이 있고 또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익숙해져서 처음 책 읽을 때보다 그 다음 책 읽을 때가 또 좀 더 쉬워지고 또 난이도를 올린다면 또 그 올린 난이도에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과와 연계한 영어 독서와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연계한 스몰러그 운영 방법을 잠깐 보자면요.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년을 3, 4, 5, 6으로 해놨는데요. 사실은 굳이 꼭 3학년 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난이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다 보면 과학 안에서도 물이 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 6학년 학생들하고 요걸 한다면 Hey Water부터 문제 읽고 그 다음에 Water 읽고 All the Water in the World 그 다음에 The Water Princess 이런 식으로 차츰 단계를 높여서 읽으면 아이들이 어떤 물이라는 주제에 익숙해지고 물 가지고도 다양하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은 정말 그림책하고 찰떡궁합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그 화가가 주인공이 되는 그림책 같으면 그 화가가 그린 작품이 또 사파로 되어 있어서 정말 미술을 제대로 감상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3, 4, 5, 6학년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꼭 3학년 때 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미술이라는 같은 주제에 관련해서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혀 읽기는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읽는다면 그 주제에 친숙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책은 더 읽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래동화와 그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책들을 같이 읽으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작가가 쓴 책도 앤소니 브라운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A Walk in the Park하고 Voices in the Park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A Walk in the Park가 훨씬 쉽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Voices in the Park를 읽는다면 정말 이 책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책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은 그냥 책만 읽으라 하면 정말 재미없어서 안 하려고 하고 또 책에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어휘를 다 짚어줄 필요는 없고요. 그 책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또는 빈도수가 많아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은 어휘 활동을 좀 해보면 좋은데요.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플래시카드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과 글자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퀴버 앱은 이렇게 이제 퀴버 앱의 그 앱을 다운받으면요, 이제 그림에 갖다 대면 그림이 막 움직이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면서 그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워드 퍼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소개했던 데이빗 고스트 스쿨, 사실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만약 이런 책을 읽었을 경우에는 우리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거 포스터 그려보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종이에 크레파스로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 아이들은 지금 그 온라인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갑자기 우리 코로나 때문에 QR코드 굉장히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QR코드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QR코드를 이제 그 복사를 해서 뭐 복도에다든지 교실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면 거기다가 QR코드 스캐너를 갖다 대면 그림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QR코드를 만들 때도 좋아하지만 친구들이 만드는 QR코드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말은 곧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 만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면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친구들의 작품을 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스마일러브형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개발할 때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되었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발표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발표와 그 이상을 포함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다루었던 스마일러브형 영어 그림책 활용 영어 독서 수업의 실제는 오늘 지금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고요. 제 정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